아니 메가스토리 같은 거 들을 거면 다 같이 패스권 하나 사서 시간대별로 그냥 따로 듣지. 원래 그렇게 많이 하는데. 아니 이 과학학원에 등록해버려서 어쨌든 이제 탐구 시작하셔야죠. 많이 시작하셔야 됩니다. 계획표 받을 수 있으니까 계획표 같은 거 갖고 오시고 만약에 있다고 하면. 그리고 일단 빨리 끊으세요. 만약 인강을 할 거라고 하면 강의 개수 확인들 하시고 이번 시즌에 몇 개 들어야 되는지, 이번 방학 시즌에 몇 개 들어야 되는지 먼저 확인하고, 그리고 하루에 몇 개 들어야 되는지 확인하고, 그러면서 딱 맞춰서 마시면 됩니다. 근데 그걸 언제까지로 잡으면 제일 좋냐면 1, 2월 달에 할 생각하지 말고 1, 2, 3월 달까지 할 생각으로 그냥 보시는 게 더 나아요. 왜냐면 3월 달까지는 니들이 공부를 잘 안 해. 그러니까 거기까지 연결시키라고. 3월 달에 놀 거 아니잖아. 응? 그러니까 3월 달에 시험 대비 시작해? 그건 아니잖아. 그치? 3월 달에도 분명히 공부를 할 수 있는 시간을 벌어준다고 겨울방학 때처럼. 그러니까 그때 탐구할 생각까지 같이 연결시키라고. 알겠죠? 여기까지. 알겠습니다. 자, 개념 설명은 따로 필요가 없을 것이고, 맞죠? 자, 일단 내가 먼저 얘기를 하고 좀 시작을 해볼게. 평가원, 그러니까 이제 육모, 구모, 수능, 특히 수능을 기점으로 이야기를 했을 때 22문제는 공통 범위의 문제로 나오고 8문제는 선택 범위의 문제로 나와서, 그래서 22문제는 우리한테 소위 말하는 이제 대수 파트와 미적 파트에서 문제가 출제가 되고, 그리고 8문제 같은 경우가 지금 현 시점에서는 미적, 기하, 그리고 확통 이렇게 세 파트에서 고르게 되는데 너희들은 확통밖에 이제 없는 상태가 만들어질 거고, 물론 그 비율이나 이런 부분들은 조금 달라질 수 있겠지만 현 시점의 3개년을 기준으로 내가 너희들한테 이야기를 한번 해보면, 공통범위라고 그러면 총 6파트의 시험 범위가 만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6파트라고 하면 지수로그 파트 하나, 그치? 그리고 삼각함수, 수열, 극한, 미적 이렇게 해서 미분, 적분해서 6파트로 만들어지게 될 거야. 그럼 단순 비율을 따졌잖아. 22문제를 6개의 파트로 쪼개봐. 몇 개야? 대략 3에서 4가 만들어지는 거겠지. 그치? 그러니까 어떤 파트에서는 3문제, 어떤 파트에서는 4문제 정도가 출제가 되게 될 거란 이야기인 거야. 그러니까 그 비율이 그렇게 크게 달라지지 않거든. 어떤 파트에서 한 문제고 어떤 파트에서 6문제 이렇게 안 나오거든. 비교과는 기본적으로. 그러면 문제 비율이 같다라는 가정을 하면 어떤 데서 3문제, 4문제 정도. 그러면 지수로그 파트라고 하면 앞파트는 지수로그이고 뒷파트가 지수함수 로그함수 파트인 거니까 절반의 파트라고 만들었다고 이야기를 하면 지수함수 로그함수에서는 정상적 비중이라고 따지면 몇 문제 정도 출제가 되는 게 맞는 거야? 3문제? 3문제가 아니죠. 6문제. 3문제를 두 파트가 쪼개는 건데, 아. 그럼 한 문제에서 2문제가 출제가 되는 게 맞죠. 네. 근데 지수함수 로그함수 문제는 3개년 평가원을 분석했을 때 평균치로 따졌을 때 3.3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그러면 비중이 많이 높은 거야, 낮은 거야? 많이 높은 거예요. 많이 높은 거야. 많이 높은 거야. 그리고 킬러 문제로서 작용시킬 수 있는 문제가 매년 한 문제 이상 출제가 되었어. 한 문제에서 2문제 정도 출제가 되었어. 그러니까 3.3문제라고 했을 때 2문제가 킬러 문제, 한 문제가 어중이 떠중이, 아니면 한 문제가 킬러에 2문제가 어중이 떠중이,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어떻게 보면 내가 수능을 준비하는 사람이다, 어떻게 보면 내가 수능을 꼭 풀어야 되는 사람이다 라고 가정을 하면 지수함수 로그함수는 대수 파트의 메인 핵심 파트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야. 근데 애들이 지수함수 로그함수를 그렇게 크게 어려워하지 않다 보니까 무슨 짓거리를 하냐면 삼각함수가 더 메인이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아니 비율로만 따지면 사실 지수함수 로그함수도 만만치 않을 정도로 핵심 파트가 된다는 거야. 요 정도 비율을 가져가는 녀석이 없어. 없어. 그냥 요 정도 비율은 없어, 다른 파트는. 그래서 너희들이 이제 문제 풀면서 계속 생각을 해야 되는 게, 여기가 꽤 많이 출제가 되는구나 라는 걸 기억하고 있으셔야 되고, 그러면 오늘 앞반에서 이제 앞반은 개념반이니까 앞에 반 애들이 나한테 어떤 질문을 했냐면, 쌤 제가 어떤 문제를 푸는데 분명히 지수 파트 문제인 건데 제가 로그로 문제를 풀었을 때 더 쉽게 풀 때도 있고 로그 파트의 문제인데도 불구하고 제가 지수로 풀었을 때 더 깔끔하게 풀릴 때도 있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그런데 그럼 그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얘기할 수가 있는 게 뭐냐면, 어차피 수학은 다 연결되어 있는 거고 또 더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파트도 있다는 거야. 그 녀석이 지수와 로그인 거지. 지수와 로그는 매우 긴밀한 관계로 연결되어 있는 거야. 무슨 관계로? 역관계로. 역관계로 연결이 되어 있는 거야.
맞지? 그럼 지수함수랑 로그함수는? 깡수건가? 그렇지. 지수함수와 로그함수는 역함수 관계로 긴밀하게 연결이 돼 있는 거야. 맞지? 그럼 자 이제 첫 번째 출제 포인트 평가원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출제 포인트가 이 포인트인 거야. 왜? 지수랑 로그를 3.3문제 출제했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 함수랑 그냥 일반 지수 로그랑 지수 로그 함수가 다 연결이 돼 있어 안 돼 있어? 다 연결돼 있지. 지수랑 로그가 연결이 돼 있어 안 돼 있어? 돼 있어. 연결이 돼 있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냥 첫 번째 파트가 전부 다 연결이 되는 거야. 그래서 차라리 뭘 물어보게 되는 거야? 로그 함수 하나 물어보면 거기 안에서 지수 함수도 물어볼 수 있고 맞지? 지수 로그도 마찬가지로 물어볼 수 있으니 비중이 같이 늘어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여기까지 이해됐지? 원래 작년에 이걸 분석하지 않았는데 작년에 이제 수능을 다 풀어보면서 분석하게 된 결과물이야 이런 게. 근데 이제 3.3문제가 출제가 되었을 때 그럼 여기 포인트에서 이제 문제 출제 포인트가 만들어진다는 거야. 내가 딱 출제 포인트를 역함수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이유는 뭐냐? 3.3문제가 출제가 됐어? 그럼 너는 연결이 돼 있어야 돼? 근데 지수랑 지수함수 연결시키는 문제가 전혀 안 되거든. 그럼 지수함수랑 로그함수가 연결이 돼야 되거든. 지수함수랑 로그함수가 연결이 될 수 있는 방법은 역함수구나. 아 오케이. 그럼 역함수 문제가 어떻게 출제되는지 봐볼까? 매년 한 문제 출제되는구나. 지수함수랑 로그함수의 역함수가. 오케이. 너는 항상 출제가 되는 포인트가 만들어지는 거야. 이걸 잡을 수가 있었다 이거지. 여기까지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니들이 지수함수랑 로그함수를 배울 때 그냥 빠르게 들어갈 거야. 지수함수 정의역 어떻게 만들어져? 모든 실수. 실수 전체를 만들어주지. 시역은 아무나 큰 그냥 양수 이렇게 만들 수 있겠지. 양의 실수 이렇게 만들어줄 수 있겠지. 됐니? 네. 자 그럼 로그함수는 서로 역관계라고 했잖아. 네. 그럼 얘가 이쪽으로 와주면 되는 거겠지. 정의역은 뭐가 만들어주는 거야? 아 뭐래? 시역이 뭐가 만들어줄 거야? 모든 실수. 시역은? 양수. 그렇지. 정의역으로서 양수 이렇게 만들어줄 수가 있게 되는 거고. 네. 이 투 포인트를 생각을 했을 때 이 녀석은 몇 콤마 몇을 지나가야 돼? 0,1을 꼭 지나가야 되고 여기는 1,0을 꼭 지나가야 되는 함수가 만들어지는 거고. 그래프 개형으로 따졌을 때는 얘가 이렇게 만들어졌을 때 얘가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는 증가상태 함수를 하나 만들 수가 있을 것이고 이 녀석은 점근선을 만들어져 있는 상태에서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는, 그리고 여기가 1,0을 지나가고 여기가 0,1을 지나가는 녀석의 함수로 만들어질 수가 있게 되겠구나 라는 거고, 이 녀석을 같이 통합시켜서 보게 된다면 ax 제곱이 만들어지고 y는 x에 대한 선이 하나 만들어지고 로그 ax라는 함수가 만들어지게 되겠지. 네. 됐니? 그럼 자, 내신 기출, 모의고사 기출, 그리고 전체적인 기출에 대한 분석 결과를 하나 더 이야기를 해주자면, 함수라고 하는 파트는 전체적으로 똑같은 파트로 연결될 수밖에 없어. 전체적으로 그 출제 방식이 비슷하다는 거야. 그럼 그게 뭐냐? 기본 함수를 공부를 해놓고 이 기본 함수를 통해서 변형을 들어가주는 거죠. 그럼 이 기본 함수를 통해서 어떤 변형이 만들어지냐? 평행이동과 그치. 그래서 이 기본 도형을 통해서 니들이 들어가는 거고, 두 번째 a가 1보다 클 때는 증가함수로 만들어지게 될 거고, a가 1보다 작고 0보다 크게 될 때는 감소 상태의 함수가 만들어지게 될 것이다. 자, 근데 여기 포인트까지는 아직 기본 포인트야. 여기까지는 아직 기본이야. 그럼 진짜 요즘 출제 포인트는 여기서 어떻게 만드냐? 무조건 절대값을 씌울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돼. fx한테 절대값을 씌워서 그 녀석의 그래프 개형으로 만들고, 플러스 뭘 들어갈 거냐면 교점의 관계성을 물어보게 될 거야. 그럼 교점의 관계성으로 만들었다는 건 사실 실근의 관계성으로도 만들어줄 수가 있다는 이야기고, 그래서 교점과 실근의 문제로서 같이 출제가 된다는 이야기겠지. 그러려면 뭐가 있어야 돼? 그래프를 제대로 그릴 줄 알아야 돼. 그래프를 제대로 그리냐 못 그리냐가 어떻게 보면 요즘 가장 트렌드한 문제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 내가 최근 5년치 수능을 다 풀어보고 6모, 9모 그리고 이 근방에 있는 모든 학교 시험들을 다 풀었을 때 내린 결론은, 함수 문제가 출제가 되었을 때 너희들한테 가장 많이 나오는 문제는 뭐니 해도 그냥 교점 문제, 실근 문제. 그런 문제를 들어왔을 때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은
그리고 가장 정확하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은 그래프를 그려서 분석하는 거. 그래서 옛날에 한번 해봤을 거야. 원방 문제, 도방 문제 들어왔을 때도 마찬가지로 식으로만 조져서 들어가려고 하면 돼, 안 돼? 안 돼. 그거 안 돼. 식으로만 조져서 들어가려고 하면은 그걸 풀 수가 없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 그래프랑 많이 연결시켜서 만들어지는 출제 포인트가 또 하나 만들어집니다. 그러면 얘네 둘을 같이 연결시키면 더 강한 출제 포인트가 만들어진다는 거야. 어떻게? 역함수 y는 x에 대한 대칭을 이용하면서 절대값까지 같이 들어갈 수 있는 거. 아니면 x 안에다가 이 x 안에다가 절대값을 씌워버리는 거. 아니면 y에다가 절대값을 씌워버리는 거. 그것도 아니면 대칭 이동을 써서 들어가는 거. 어떻게 보면 평행은 족밥이어서 안 써. 왜? 평행 이동이라고 하는 거는 대표점만 잡아도 되거든. 대표점이 누군데? X 절편. x절편. 맞아. 얘네가 누구야? 얘네. 어떻게 보면 이 녀석들을 대표점으로 활용시킬 수 있는 방안이 있어. 네. 정확하게 대표점은 아니야. 근데 대표점으로 써먹을 수는 있다고. 뭔가 평행이동을 쳤을 때. 무슨 말인지 알겠어? 네. 그래서 꼭 얘를 지나가야 돼? 근데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나와 있어. 그러면 어차피 대표점 누구야? 1,0이었을 거란 말이야. 맞지? 근데 x축은 얼만큼? y축은 얼만큼? 이만큼. 그러니까 넌 누굴 지나갈 수밖에 없어? 4,2를 지난다. 이렇게 들어갈 수가 있다는 이야기야. 네. 그러니까 뭘 하는 거냐면 이 값을 몇으로 만들어 버리는 거. 1로 만드는 걸 잡는다라고 생각하면 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1로 만드는 녀석을 잡았다라고 하면 그래프를 잡았을 때 증감수로 그냥 가정할게. 4,1을 잡아놓고 4,1을 잡아놓은 여기를 지나가야 된다라는 걸 생각하고 그려주면 되는데, 자 여기서 뭐가 문제가 있는 거냐면 유리함수 들어갔을 때 점근선이라고 하는 녀석이 제일 대표 녀석 중에 하나였지. 자 여기도 마찬가지야. 누가 있다는 거야? 점근선이 똑같이 존재한다는 거야. 얘 거 점근선은 누구야? X는요. y축이지. 그러니까 네. 얘 점근선은 Y축. x축이 만들어진다는 거야. 자 그럼 얘 거 원래 점근선은 뭐였겠어? X는요. x축이었을 거란 말이야. 근데 그 x축이 어떻게 된 거야? 3만큼 땡겨졌다는 거야. 그러니까 x는 3이 뭐가 만들어진 거야? 점근선이 만들어진다는 거야. 아 그래서 점근선을 뭐 했을 때? 파악했을 때 더 빨라진다는 거야. x는 3에다가 선 그어놓고 얘 지나가야 된다고 하고 이렇게 그냥 만들어주면 된다 이거죠. 됐니? 왜 이걸 급하게 진행하는 거냐면, 왜 빨리 하려고 하는 거냐면 이런 문제들이 많이 출제가 되니까 빨리 하려고 하는 부분인 거야. 그럼 지수함수냐? 지수함수 똑같이 하면 돼. 지수함수 똑같이 들어가주면 돼. 그래서 두 가지 포인트를 찾아. 뭐 첫 번째, 꼭 지나가는 점. 그거는 진수가 1이 되는 점. 이걸 하나 잡고, 두 번째, 점근선을 잡고. 그러면 이 두 가지 포인트면 너희들이 문제를 풀러 가는데 그렇게 크게 지장은 없다 이거죠. 여기까지 이해되셨나요? 필기 좀 합시다. 근데 지수함수랑 그 로그함수는 일단 메인이 되는 함수가 아니라 소스가 있는 것까지 아니요, 지수함수랑 로그함수는 메인 파트죠. 지수 로그가 소스. 그렇죠. 아니요, 근데 지수 로그도 어떻게 보면 메인인데 사실 지수 로그를 안 풀어봐요. 지수 함수 로그함수를 좀 더 많이 풀어보는 거야. 그 고의 파트에서는 메인이 아닌 파트가 없어. 고의는 웬만하면 거의 다 메인이야. 뭐 가끔 극한 파트가 소스라고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나는 극한도 하나의 메인이라고 생각해. 왜냐면 극한도 문제 실제 비율을 보면 꽤 많이 높은 편이어서.
그래서 너희가 저번에 만났던 문제 중에 단체로 와플 한 문제 나한테 질문한 적 있지. 그렇지. 그리고 그 문제 만났을 때 쌤이 너희들한테 그래프로 풀어버렸지 그냥. 식으로 안 가고. 그래서 훨씬 쉽고 빨랐지. 네. 그치. 그것까지 같이 이야기할게. 잠시만. 나도 비켜. 기다려. 도 돼? 네. 줄게요. 왜? 이건 얼마 안 됐어. 이건 얼마 안 됐고, 처음 시작은 블랙라벨 같은 이제 교재들에서 약간 시작이 된 것 같아요. 제 생각에. 몇 년 전에 이제 블랙라벨 교재를 한 권을 풀었는데 겨울에 풀면서 이 문제 좋다. 이거 괜찮네. 했었어. 한 문제를 풀어. 그 문제 정확히 이제 기억은 안 나는데 한 문제 풀고 이거 좋네. 이거 괜찮네. 이러고 있었어. 근데 그러면서 딱 들었던 생각이 이게 슬슬 또 트렌드로 나올 수도 있겠다. 또 수학이 생각보다 유행이 돌고 도는 것처럼 좀 돌고 돌아. 많이 돌아 생각보다 이게. 그래서 옛날에 쌤이 고등학교 때 했던 풀이들이 어느 순간 정신 차리면 점점 돌아오고 있어 다시. 그러니까 이게 어느 순간에는 그래프에 대한 이야기만 막 하다가 갑자기 식에 대한 이야기만 막 또 하다가 또 그래프로 다시 넘어오고 약간 이렇게 막 좀 순환할 때가 있거든. 근데 물론 나는 이제 식으로 물어봐도 그냥 그래프로 가는 입장이고 항상. 근데 최근에 이제 너희들 그 문제 풀면서도 생각을 했던 건데 뭐냐면 이거는 이제 심화 포인트가 아니라 초심화 포인트. 완전 진짜. 그러니까 극한의 난이도가 아니라 해주고 싶은 말이 몰라? 그럼 좀 힘들 거야. 알아? 그럼 조금 니들이 풀이할 때 어느 정도 익숙하게 들어갈 수 있어. 이 부분인데 뭐냐면 지수함수랑 로그함수가 그러니까 지수함수끼리 로그함수끼리 오케이? 얘네끼리끼리 봤을 때 어느 정도의 비율을 좀 가지고 있을 때가 더 많아. 그러니까 예를 들면 너희들이 그때 만났던 문제 중에 뭐가 있냐면 로그 2x와 로그 4x 이런 식으로. 이게 왜 이런지부터 알려줄게요. 미치라는 이 값이 우리가 동일해야만 우리가 계산을 들어가잖아. 네. 그럼 이 포인트에서 우리가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밑이 동일해야 계산을 할 수 있다는 그 포인트 때문에 밑을 어느 정도의 비율을 맞춰서 들어올 때가 더 많아. 밑의 비율이 존재할 때가 더 많아. 그러면 그게 그래프로 들어가 버리면 그 치역값의 비율로 들어가 버리거든. 무슨 말인지 알겠어? 이게 다시 들어가 보면 치역의 비율로 만들어진 거야. 그래서 그때 너희들한테 요렇게 보였어. 그래서 얘가 2배, 얘가 2배 이렇게 얘기했었다고. 그래서 얘랑 얘랑 길이가 같고 얘랑 얘랑 길이가 같다 이렇게 얘기했었다고. 자 그럼 봐봐. 방금 내가 의도적으로 약간 힌트를 줬어. 길이가 같다라고 얘기를 했지. 비율이 같다라고 얘기를 했지. 그럼 뭐야? 길이, 비율, 닮음. 맞아. 그래서 여기 포인트에서 가끔 갖고 들어왔던 녀석들이 최근 기출에서
가끔 나와 생각보다. 그래서 이야기를 하는 거야. 닮음을 이용해서 풀이를 들어가는 포인트가 요즘 점점 나오고 있어. 추세가 조금 늘어나고 있어. 근데 아직까지는 얘가 메인이야라고 말 못해. 그냥 나와 한 번씩. 그냥 한 번씩 나오고 있어 요즘. 그래서 얘기하는 거야. 미리 조금 말을 하는데 내가 닮음을 들어왔을 때 애들한테 뭐라 그러냐면 닮음 쓸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만 갖고 들어와도 반응 못 보고 가는 거라고 했지. 도형 파트 들어왔을 때 좀 어려운 문제 봤을 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접근하는 것과 이거 어려운 닮음인데? 어려운 도형인데? 아니면 문제 딱 봤는데 배점이 졸라 높아. 배점이 4.5점짜리 문제야. 그럼 무슨 생각이 들어야 돼? 이거 좀 어렵겠다. 근데 문제를 봤더니 도형 문제야. 도형인데 어렵네. 닮음 쓸 생각을 좀 해볼 수도 있겠다. 외심 쓸 수도 있겠다. 내심 쓸 수도 있겠다. 도방 쓸 수도 있겠다. 함수 쓸 수도 있겠다. 그냥 이런 생각들을 미리 그냥 문제 읽으면서 생각을 해보라고. 그럼 그 말을 지금 왜 꺼냈냐면 나중에 로그 문제가 나왔을 때 미치 비율이 어느 정도 일치하는 문제가 나왔다고 하면 너도 닮음 쓸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들어가는 거라고. 여기까지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그 앞에 그 문제 그 로그 문제였어. 그 문제도 마찬가지로 어느 정도 닮음의 풀이로 들어갈 수가 있는 문제였다는 겁니다. 알겠죠? 여기까지. 네. 자, 여기까지 필기해 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실판에 적어가지고 여기까지 못 적었고. 도형을 저기 안에 그려주는 거예요. 문제에서. 이런 식. 어딨어? 뭐 이런 식으로만 펼쳐져 있고 아니면 이렇게 해서 여기 만난다. 얘랑 연결돼 있는 거. 여기 봐봐. 이렇게 있다고 치면 이렇게 있다고 치면 이렇게 볼수 있는 거야. 이 삼각형, 이 삼각형 볼 수 있는 거야. 야, 그래프가 지금 좀 너무 완만하게 그려서 그렇지 도형이 만들 수가 있지. 됐습니까 여기까지? 네. 기억되니? 네. 기억되니? 자, 한 번 더 들어간다 이제 또 앞에 보시고. 수능 기출에서 고난도 킬러라고 하면 몇 번이 있을까? 22번은 당연히 일단 들어갈 것이고, 그렇지? 22번 당연히 들어가야지. 수능이라고 했으니까 내가 공통범위라고 했어. 22번 당연히 들어가야 되고. 객관식 맞으면 몇 번인 줄 알아? 15번. 15번은 당연히 들어가야 될 것이고. 또 한 문제 더 봐. 14번. 14번 문제 들어가죠. 그래서 소위 말하는 그냥 고난도 킬러 문제라고 하면 14, 15, 22 이렇게 만들어주는 거죠. 공통범위라고 했어요. 이 멍청한 새끼야. 됐지? 얘 저 진짜 대가리가. 자, 공통범위에서 세 가지의 킬러는 그래서 14, 15, 22 이렇게 세 문제 정도 만들어지는 거고. 그럼 얘네가 나왔을 때 중요한 건 단순한 값을 구하라고 하는 문제들은 웬만하면 안 나와. 그냥 단순 값을 구하라고 하는 건 진짜 단순히 식으로 가라는 이야기인 건데 식으로 접근하는 문제는 진짜 솔직히 말하면 안 나와요. 그냥. 그럼 뭘 물어볼까? 무슨 능력을 물어보게 될까? 자, 함수야. 오늘부터 그냥 이렇게 생각해. 함수야. 초성만 생각해봐. 뭐야? 히읗시스 뭐야? 빨리 얘기해봐. 하나씩 다 얘기해봐. 합성 아니야. 공식. 공식. 아니야. 제일 쉬워. 뭐야? 이렇게 언어 능력이 딸려? 뭐야? 히읗시. 근데 내가 자주 말해 이건 좀.
함수. 함수가 함수야? 뭐야? 하수. 너야 그거는. 요즘 하수라고 안 하던데? 허수라고 그러던데? 허수. 아닌데. 자, 정답은? 아, 맞춘 거 여기까지 하면 됐어. 까비? 해석. 해소. 해석을 봐야. 무조건 해석을 보셔야 돼요. 진짜 무조건 해석으로 가셔야 돼요. 함수가 들어왔을 때. 함수가 들어왔을 때 내가 이거를 단순히 계산을 다 때려서 좌표를 잡는다 이렇게 들어가 버리면 니들은 수능 공부 안 하는 애들이야. 이렇게 해버리면 내신 기출 안 보는 애들이야. 그래, 솔직히 말할게. 내신 기출은 문제 퀄리티가 떨어지고 모의고사 변형 기출이 아니라고 하면 퀄리티가 떨어지고 하다 보니까 정말 값을 그냥 구하는 방식으로 들어갈 때도 있기는. 근데 그거 말고 얘 출신이 만약에 모의고사 출신이다, 이 녀석이 왕족 출신이시다, 그러면 해석을 보시는 게 맞는 거야. 그래서 내가 자주 이야기하잖아. 국어는 작가의 말을 나의 말로 해석하는 거. 오케이? 영어를 한국어로 해석하는 거. 수학은 수식을 나의 말로 다시 바꿔주는 거. 이게 해석이야. 그래서 이 해석이 얼만큼 짱짱하냐에 따라서 그 새끼 수학 능력이 갈린다는 거야. 그걸로 애들이 수학 실력이 갈리는 거야. 그래서 이 해석에 따라서 선생님들의 수업 방식도 달라지는 거야. 이 선생님이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해석했어. 그러면 해석을 한 방향대로 그렇게 수업을 진행을 하죠. 그래서 내가 나한테 수투 들은 애들이 그래서 다른 반 가서 수투 잘 못 듣는 이유 중에 하나인 거지. 왜? 우리 반 해석은 야매는 아니고 뭐라고 해야 될까 이거를? 싼티가 난다 해야 되나? 싼티가 난다 해야 되나? 아무튼 최대한 친근하게 접근하려고 나는 해석을 하다 보니까 다른 반 가면 애들이 막 선생님 저희가 미분계수라는 걸 배웠어요. 이러고 있는 거야. 선생님 저희가 함수의 연속성을 배웠어요. 야 스무스 이러고 오케이 이러고 있는 거야. 그래서 이 해석이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하는 녀석인데, 그러면 이 부분을 내가 왜 말을 꺼내냐? 왜 꺼냈냐면 너희들이 이걸 마주했을 때 뭐라고 생각할까라는 거야. 내 생각은 x1분의 y1을 만났을 때 니들이 뭘 생각할까 했을 때 해석이 딸리는 애들은 이걸 보고 x1이라는 좌표는 몇이고 y1이라고 하는 좌표는 몇이 나와서 이걸 토대로 그냥 나눠서 들어가는구나 하면 이 새끼는 하수 새끼. 이런 새끼들이 하수인 거야. 그치? 그럼 이걸 보면서 뭘 생각해야 되는 거야? 그렇지. 0,0에서 x1, y1까지의 기울기를 본다. 이게 정확한 해석을 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야. 조금 더 발전시켜봐. x1 x2분의 y1 y2야. 뭐라고 해석할 수가 있을까? 그렇지. 이것도 기울기로 해석해줘야 돼. 네. 내가 이제 강사 생활을 좀 오래 하면서 좀 자주 이제 이야기를 들었던 게 우리 애는 정시인데 수시랑 어떻게 다르게 수업해 주실 수 있나요? 라든가 아니 우리 애는 수시인데 정시랑 어떻게 다르게 수업해 주실 수 있나요? 이 질문을 꽤 많이 받았거든. 근데 그럴 때마다 얘기했어. 어머니 다른 게 뭔데요? 어머니 정시랑 수시랑 다른 게 뭐예요? 정시랑 수시는 다른 게 없어요. 수학은 국어랑 영어는 좀 다르지. 국어랑 영어는 좀 다르지. 그래서 내 궁극적 목표가 뭔지 알아? 내 궁극의 목표가 뭔지 알아? 정시반복분. 고등학교 1학년 정시반복분. 졸라 개뿔 아니냐? 고3까지 성적이 나오든 안 나오든 상관이 없잖아. 마지막 좀 크잖아요. 아이 그때는 어차피 졸업이잖아. 그때는 어차피 졸업이잖아. 저렇게 하수 새끼 저거. 맞잖아. 시험 안 나와. 어머니한테 뭐라고 그래? 어머니 정시잖아요. 정시 공부랑 수시 공부랑 다르잖아요. 수능 망 어떻게? 아니 수능 망하면 안녕히 계세요 하면 되는 거고. 아니 수능 망하면 한번 그만둘게요. 원래 그만두셨어야 됩니다. 고소하는 거 아니야? 장난이야. 근데 어떤 학원은 그렇게 한다더라고. 아니 고1 학생이야. 그래서 내가 걔한테 물어봤어. 너는 그거 뭐냐 어디 학원이었으니까 땡땡 학원이 좀 큰 학원이더라고. 그래서 그래 무슨 반이었어? 정시반이야. 너가 왜 정시반이야? 너 이제 고등학교 2학년인데 고1 딱 끝나고 왔거든. 너 이제 고등학교 2학년인데 고1 때 무슨 정시반이야? 저희 학원은 고1 정시반이 있었어요.
그럼 그걸 왜 들었는데? 선생님이 내신 안 될 것 같다 해가지고. 그럼 너 내신 막 몇 점 안 나오고 막 했을 때 엄마랑 막 선생님이 뭐라 했어? 정시니까 괜찮대요. 와우, 그거 듣고 세상 부러워가지고 내가 와 나도 저거 꼭 한다. 내가 나중에 저거 한다. 내가 중학교 1학년부터 정시가 오픈한다. 중1 정시가 오픈해서 그냥 어머니한테 어머니 정시잖아요. 이것만 한다 내가 진짜. 나 요거는 잘 안 나오긴 하는데 이거는 그냥 거의 암기 수준이라서 좀 안 가르쳐 주긴 하는데 엑소는 Y는 뭘까? 아 이거 알아요. 저 그 원방에서 쓰는 접선의 방정식 기울 뭘까? 엑소 Y요. 이거 진짜 안 써. 이건 안 설명하고 싶어 사실. 그냥 있다 정도로 얘기하고 싶은 거야. 넓이야 맞아. 얘 넓이야. 0,0에서 a까지로 만들었을 때 그냥 걔거 넓이가 돼. 직사각형의 넓이. 그래서 a를 뭘로 가져가? 대각선으로 가져갔을 때 그 직사각형 넓이가 만들어. 잘 안 써. 쌤도 잘 안 쓰고. 이렇게 만들어줄 수가 있어. 됐지? 자 그러면 만약에 이제 얘는 예시를 한번 들어봐야 게 x1, y1 빼기 x2, y2가 나왔어. 이런 한 번씩 나오잖아. 이런 꼴이 나오잖아. 그럼 이제 얘를 보면 뭔 생각이 드는 거야? 그 사각형 A를 대각선으로 가져가는 사각형에 B를 대각선으로 가져가는 사각형을 넓이를 빼라. 이렇게도 이해를 할 수가 있긴 하다. 해석은 할 수 있다. 근데 뭐 여기까지 해석을 하냐? 라는 거지. 그치? 여기까지 해석하면 조금 내 수업 스타일이랑 안 맞는 것 같아. 그래서 딱 요 두 가지 정도까지만 기억해줬으면 좋겠어. 알겠지? 예제 문제 한 번만 먼저 볼게. 자, y는 2x제곱 위에 a, 2a가 있고 2a제곱 있고 y는 로그 2x 위에 b, 로그 2b가 있어. 빡! 젠장. 산습관을 생각했다. 자, 했을 때 b가 a보다 더 크다 라고 얘기를 했다 쳤을 때 a분의 2a 제곱하고 b분의 로그 2b하고 둘 중에 누가 더 클까? 얘는 계수관계는 몇일까? 라는 문제가 많이 나왔다고 쳐보자. 그러면 이걸 풀었을 때 제일 하수 새끼가 뭐 하고 있는 거야? 진짜로 풀어서 진짜 구하는 새끼들. 진짜 구하는 애들. 그 새끼들은 진짜 하수야. 근데 그 하수 비율이 좀 높아. 대수 파트는 안 들어가야 돼. 어떻게 들어가야 돼? 그래프 그리면 1초 풀이 해버려야 돼. 초코타로 이러는데 어떻게 들어가? 그래프를 그려. 제가 여기 어떤 그래프를 그려? 지수함수를 지수함수 로그함수 그래프를 그리지. 근데 두 개는 어떤 그래프로 만들어져 있어요? 역함수 그렇지. 역함수 관계로 만들어져 있고. 그렇지. 그럼 만들어 빨리. 뭐라는 건지 지금 야 안 만들어도 그냥 생각으로 그냥 보이잖아 이렇게. 어차피 A가 여기고 여기가 B가 있다는 거잖아 대충 봐도. 맞아요. 그리고 요거 기울기고 얘거 기울기인 거잖아. 네. 누가 더 커? 얘거 기울기가 훨씬 더 크지. 이렇게 만들어야지. B가 A보다 크나가 없어도 되는 거 아니에요? 응? 아 그건 또 아니야. 그러니까 B가 A보다 크다라는 게 없어도 돼. 너가 착각하고 있는 게 뭐가 있는 거냐면 그 문제를 잘못 만들었거든. 아 문제를 잘못 만들었어. 어떤 거? 1보다 크다는 문제였어. 1보다 작으면 안 되죠? 네. 1보다 작아버리면 이렇게 내려가 버리면 성립을 성립을 안 하게 되는 게 나와가지고 또 아무튼 간에 자 얘를 봤을 때 어떻게 바로 접근해라? 얘를 보자마자 기울기구나 하고 그냥 접근해서 들어가라. 이거가 된다는 이야기인 거지. 네. 이해됐어 여기까지? 어려울 거 딱히 있어 없어? 없어요. 없지. 근데 이런 부분들을 해석을 제대로 못하는 녀석들은 이런 데서 약간 해석에 난항이 있다 이거지. 그렇지? 그래서 기억하고 있어주세요. 좀 풀기 좀 합시다. 근데 어차피 역함수 옮기면은 지수함수가 조감수보다 항상 더 큰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3분도 적어요. 적어주세요? 뭐 나는 안 쓰겠지만 잘.
지워도 돼. 아니요. 이래서 한번 풀어보고 난 다음에 개념 설명 해주려고 한 거야. 문제 해석해 옆에서 계속 꽁창꽁창 개념 꼭 들어야 되는데 이러고 있어. 다 계획이 있는 거야. 효생이 한데 좀 쉬고 있을까? 네. 3번 쓰고 있어요. 눈이 좀 커졌어? 저요? 성형했어? 지워도 되죠? 지워도 되죠? 네. 이건 다른 이야기인데 그 1월 1일 날 오랜만에 게임을 한번 했거든. 쌤이 요즘 게임을 아예 안 하는데 오랜만에 게임을 한번 하는데 그 사람들이 다 강사들이야. 막 국어 강사, 영어 강사, 수학 강사 할 거 없이 다 모여있는 강사 단톡이 있는데 그 단톡에서 그냥 게임 한 판 할까요? 오랜만에 우리 뭐 맨날 게임도 못하는데 해가지고 그냥 한 판 했어. 곧 특강 들어가는 거기. 그래서 다 특강 욕만 하고 있었어. 나도방에서 난 이번에 특강 4개 들어간다, 나 6개 들어간다, 막 이러면서 막 욕을 다 쓰고 있는 거야. 근데 나 이거 2개밖에 안 하거든. 그래서 몇 년 만에, 한 4년 만에 지금 특강 2개 하는 거거든, 겨울에. 그래서 나는 개꿀이다, 난 이번에 특강 2개다, 나는 행복해 죽겠다, 막 이러고 있었어. 그러다가 같이 이제 디스코드 들어갔지. 근데 어떤 형이 이러는 거야. 자기는 이제 관리직으로 넘어갈까 한다. 강사를 이제 그만하고. 그러니까 관리직이라 그러면 후원자나 이런 거겠지. 그러니까 그런 얘기 하는 거야. 근데 이제 갑자기 그 형이랑 친한 다른 형이 갑자기 그 형한테 야, 이 병신아, 네가 지금 그 나이에 벌써 관리직으로 넘어가면 너는 끝까지 고3 수업도 못 해본 그런 병신 등신 소리를 못 하는 거다. 도태되는 새끼가 되고 싶냐? 막 이러면서 막 뭐라 하는 거야. 근데 그 형이 되게 고마운 형이야 사실. 그 형이 진짜 나한테 많이 도움을 줬던 형. 그 형 나랑 과목이 달라. 그 형 국어 선생님이야. 근데 그 형이 나한테 도움을 많이 줬던 이유가 뭐냐? 내가 그 형하고 연락하면서 형, 내가 수능을 지금부터 풀어야 될까? 막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야. 나 지금 고1 고2 하느라 바빠 죽겠는데 내가 수능 풀어야 될까? 막 이런 얘기를 했더니 그 형이 나한테 그 얘기 하더라고. 왜 말을 좀 세게 해, 국어쌤인데. 근데 그 형 수업 영상 봤는데 얼탱이가 없어가지고 우리 앞에서는 야이 끝이나 막 이러면서 막 그랬던 형이 수업만 할 때 자 여기까지입니다 막 이러고 있는 거야. 진짜 개꼴보기 싫더라. 근데 이제 그 형이 나한테 야이 병신아 갑자기 이러는 거야. 그 형 항상 말이 야이 병신아부터 시작해. 나한테 야이 병신아 이러고 왜? 그러니까 걔네는 뭐 죽을 때까지 고1 고2야? 이러는 거야. 그래서 아니지. 그러니까 그럼 걔네 고3 하면 딴 쌤한테 넘길래? 이러더라고. 그래서 왜 갑자기 그런 말이 나와? 이러니까 너가 평가원 트렌드도 모르고 특히 수학은 그런 트렌드도 알아야 되는데 국어랑 수학은 그 트렌드를 정말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되는데 그런 트렌드도 모르고 평가원도 어떻게 나오는지 모르고 문제 비율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 걔 허접 나부랭인 쓰레기 같은 새끼한테 누가 수업을 듣고 싶어 해? 막 이러는 거야. 그래서 오늘부터 평가원 풀어 이러더라. 그래서 알았어 풀게. 솔직히 안 풀 생각했어. 솔직히 말하면 어차피 나는 니네 내신 대비 해주면서 다 푸니까 평가원 그때 가서 풀어도 되지 뭐 약간 이런 마음이었어. 근데 그 형이 오늘 하나 풀고 내일 하나 풀고 하나씩 보내 이래. 검사하겠다고. 내가 학생이야? 뭐 숙제 검사를 해 나한테. 그래서 형 나 학생 아니야. 그리고 나 바빠. 그러니까 안 돼. 너무 바쁘다는 핑계로 안 할 수도 있어. 너 바쁜 거 아니까 빨리 해. 이러고. 왜 그때부터 한 거야. 한 달 동안 줘. 수능 다 풀었어. 한 달 동안. 평가원이랑 수능 다 풀었어. 그 5년치 풀었어 그때 거의.
그 형한테 얘기를 했어. 형 다 풀었다. 그랬더니 그 형이 이제 보이냐 이러는데 하나도 안 보여. 보이긴 뭐가 보여? 하나도 안 보여. 그냥 자주 나오는 새끼들이 있구나 그냥 요 정도밖에 안 보였어. 근데 그게 딱 언제였냐면 올해 11월 달에. 올해 11월 달에 문제를 딱 보는데 다 보이는 거야. 문제를 딱 보는데 이거는 몇 년도 몇 번. 얘는 몇 년도 몇 번. 얘는 몇 년도 몇 번. 이게 다 보이기 시작을 하는 거야. 그래서 미친 뭐지? 이래가지고 그 형한테 바로 연락을 다시 했지. 형 미쳤다. 나 보인다. 나 수능 딱 보는데 이 딱 트렌드가 이제 보인다. 문제를 안 읽었는데 끝이 어떻게 날지가 대충 보이더라. 그러니까 그 형이 나한테 하는 말이 밥 언제 사볼 거야? 이러는 거야. 그래서 그 형한테 밥 샀어. 12월 달에. 그리고 그 형한테 밥 살 때 그 어떤 여성분이 와가지고 나한테 라이터 빌려달라고 했다고. 그 형이 그 형이야. 나한테는 어떻게 보면 되게 은인 같은 형이야 그 형이. 근데 이제 오늘 수업할 때 되게 평가원 이야기를 되게 많이 해주고 있잖아. 근데 니네 선배들한테 이 말을 못 해줘서. 왜냐면 이거 수업 끝나고 난 다음에 1학기 끝나고 난 다음에 그 형이랑 그 얘기를 한 거였거든요. 근데 올해는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자 좀만 더 들어가 보자. 이것도 하나의 트렌드 같은 느낌인데요. 그 앞에서 방금 여기 쪽에서 설명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실근 교점 문제 이거 한번 이야기했었잖아요. 근데 실근 교점 문제에서 사실 제일 쉬운 게 뭐냐면 그래프가 만들어지고 여기서 그래프가 만들어지고 and 이쪽에다가 뭘 만드는 게 제일 좋냐면 상수함수를 만들었을 때 제일 그래프가 예쁘게 나와요. 저기가 양쪽이 다 그래프면 힘들어. 물론 상수함수도 하나의 그래프는 맞는데 솔직히 상수함수 못 그리는 등신이 어딨어. 그려봐. 됐네. 다 이러고 있잖아 지금. 상수함수로 가는 게 제일 쉬워. 그래서 정말 난이도 높은 문제들 중에서 옛날에는 이런 식으로 출제할 때도 있었고 아니면 이렇게 출제할 때도 있었거든. 근데 쌤도 개인적으로 이런 문제들 만나면 아우 좀 짜증나다. 이거 푸는데 너무 화나더라. 왜냐면 이럴수록 뭘 해야 되냐면 그래프의 정밀도가 올라가요. 그래프의 정밀도를 올리라는 뜻은 뭐냐면 그 부품들이 많아야 돼. 그럴수록 뭐 x절편, y절편, 기울기, 증가량 이런 녀석들을 다 따지면서 그려야 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프가 두 개일 땐 뭐 해야 된다고? 정밀도가 뭐 해야 된다고? 많이 높아야 돼. 근데 다행스러운 건 쌤이 최근에 이런 문제를 만난 적이 없어. 다행스러운 건 최근 문제들을 풀이하면서 이런 녀석들을 만난 기억이 없어. 왜? 안 나와. 아니면 나오더라도 뭘 할 수가 있냐면 피할 수 있어. 어떻게 피해야 되냐? 그럼 이거는 어떻게 풀이했을 때 가장 현명한 풀이가 만들어지냐? 이 fx라는 절대값 그래프 하나하고 는 상수 a 이렇게 만들어졌을 때 제일 깔끔하고 제일 좋아. 그리고 얘가 트렌드야 사실은. 이게 더 많이 나오더라고요 요즘은. 그래서 옛날보다는 무게가 좀 많이 떨어졌어. 문제의 무게감이 많이 낮아졌어. 그래서 피로감도 낮아졌어. 옛날엔 얘가 나오면 정밀도를 올려야겠다는 생각에 y절편, x절편, 기울기 뭐 원점 어디 수준하고 다 보면서 들어갔어. 근데 여기는 정밀도가 좀 낮아져. 얘 뭐만 하면 되니까 그래프에 모양, 배양만 판단하면 돼. 그럼 그 모양을 판단할 때 뭐가 있냐? 항상 이 문제는 변수가 있어. 변수가. 그 변수라는 녀석이 말이 이래서 그렇지 뭐냐면 뭐야? 맨날 문제 풀 때 내가 야 이거 뭐야? 이렇게 물어보지. 그랬을 때 답변 뭐 몰라. 이거 요거 뭐야? 문제 풀 때 내가 뭐라고 그래? 모르겠어요. 몰라요. 하면 뭐 하라고 그러냐? 경우난어로 그러지. 몰라요도 하나의 답변이라고 얘기를 하지. 몰라요라고 말한다는 것 자체가 변수예요라고 얘기한 거라고. 변하는 값이에요라고 말한 거라고. 야 A 뭐야? 이랬을 때 A 양수야 이랬을 때 몰라요라고 말하면 그 뭐야? A는 변수예요. 양수 될 수 있고 음수 될 수 있어요. 이렇게 들어가는 거라고. 그래서 요 문제가 나왔을 때 단계별로 딱 쪼갤 게 이제 세 단계로 쪼갤 거야. 변수치가 전혀 작용하지 않는 상태의 문제. 변수가 없는 거. 변수가 아예 없어. 오케이? 변수가 아예 없고 and 상수함수와 관계. 얘는
4점 중에서도 가장 최하위 상위, 가장 낮은 4점 또는 내신 기출에서는 이 정도가 나왔다. 그럼 기출에서는 낮은 정도. 변별력 녀석들 중에서 낮은 정도. 요 정도가 뭐 3점짜리, 2점짜리 문제는 아니야. 근데 걔네들 중에서 조금 낮은 정도. 자, 그다음 2단계 문제는 변수가 있는 상태에서 상수함수와 같이 만들어져요. 얘네들은 4점 중에서도 꽤 높은 녀석에 속해요. 그러니까 킬러에 같이 나와요. 이런 녀석들은. 요 정도 쉬운 거 아는데 변수치가 작용하는 것을 잘 못하니까 애들이 이걸 4점짜리로 만나게 되는 거야. 기출로 따졌을 때도 꽤 높은 난이도의 기출로 만나볼 수 있습니다. 근데 오히려 얘는 약간 좀 평이할 때도 있어요. 중간 난이도로 뜰 때도 있습니다. 한 번씩은. 자, 라스트. 변수가 있는 상태에서 그치 상수함수가 아닌 상태. 자, 이게 나왔다. 그럼 얘는 그냥 22번이에요. 아니면 15번 문제. 얘는 초킬러 문제가 나와요. 이런 녀석들은. 정밀도가 미쳐버린 놈들인데 변수까지 있다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다행스러운 건 요즘 21번은 얘로 안 나오거든. 요즘 22번 이걸로 안 나오거든. 요즘 15번 이걸로 안 나오거든. 그러니까 얘가 어차피 여기 있어야 된다 그랬지. 근데 요즘 나온 애들이 사실 22번하고 15번 문제에서 제가 안 나왔어. 그러면 괜찮다. 꽤 괜찮다. 얘네 말고도 더 깔끔하고 어렵게 물어볼 수 있는 유형들이 미분에도 많이 있고 아직 적분에도 많이 있고 삼각함수에도 있고 수열에도 있거든. 그래서 오히려 얘를 어디 쪽으로 빼냐면 21번이나 14번이나 13번 그쪽으로 땡긴다고 차라리. 그러면 걔네들이 얘네거든. 요 정도 카테고리에 들어가는 녀석들이거든. 킬러여도 요 정도 카테고리거든. 그럼 뭐 할 수 있어? 괜찮아. 하이 할 수 있어요. 이렇게 들어갈 수 있다고. 그럼 하필 내신 기출이면요? 여기까지 나올까요? 내신 기출은 이제 나올 수도 있어. 오히려. 내신은 한 3년, 5년 이런 거에서 이제 모의고사 다 긁어서 오잖아. 그러니까 얘가 있어. 가끔. 응? 찾으려면 찾을 수 있다고 이런 거는. 나올 수 있어. 근데 이런 거 나오잖아? 그럼 뭐 해버리면 되냐? 외워야 돼. 좀 어느 정도. 뭘? 변수는 뭘로 작용하는구나? 그래프 개형은 대충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는구나? 예를 들면 옛날에 문제 중에서 막 정확하게 이제 기억도 안 난다. 뭐 이렇게 써가지고 뭐 여기서 뭐 최소점을 만들면 뭐 이렇게 만들고 뭐 해갖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막 이렇게 뭐 만들고 했던 얘는 개형이 외워버리거든 애들이 그냥. 얘는 그냥 개형이 외워지거든. 이런 애들이 변수 문제인 거거든. 오케이? 얘가 변수 문제야. 정밀도가 있어야 되는 문제라고. 근데 이거 방금 말하니까 애들이 저거 올림포스 문제. 올림포스 1등급에 있었던 문제. 올림포스 1등급 문제 중에서 그 뭐 B 뭐식이 있어. bx x-2 기억나지? 네. 개형 생각나지? 대충 개형 생각나지? 막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되고 뭐 이렇게 해서 위로 올라가면 이렇게 갔다 이렇게 되고. 네. 기억나지? 그거야. 걔네들은 내신에서 나왔을 때 달라. 내신에서 나왔을 때는 쌤 그거 내신에서 나오면 못 풀겠네. 아니 그냥 그렇게 개형 외워버렸는데 개형 다 외워져 있는 상태에서 원본 그래프랑 비교하면 되는 건데 원본이 만약에 그냥 bx인데 여기서 마이너스 bx 만들어져 있어. 그럼 뭐 하면 돼 그냥? 뒤집으면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원본을 가지고 데이터를 가지고 들어가는 거하고 완전 노베로 그냥 들어가는 거하고는 다르다고 이 문제 유형이. 그래서 요거 하나 기억하고 있어줘야 된다는 이야기인 거고. 자 여기까지 되셨죠? 자 예시로 하나만 해보자. y는 2x제곱 마이너스 2 그래프를 그리려고 했다 쳐보자. 오케이? 자 이거 어떻게 그려야 돼? EX 마이너스 2 그리고 그러니까 2x제곱 그래프를 그냥 그려야 돼. 네. 그럼 2x제곱 그래프 그리면 어떻게 그려져? 0,1 지나간 상태에서 이렇게 그려지겠지. 네. 근데 내가 뭐하라고 대표점 잡으라 그랬지. 네. 그 정근선 잡으라 그랬지. 그러면 얘가 0,1이 아니라 내려야 되잖아. 얼만큼? 0,-1로. 정근선은 뭐? 마이너스 2라는 정근선이 만들어지겠지. 근데 얘가 이렇게 잡고 이렇게 만들어지는 그래프가 만들어질 거라고. 네. 근데 여기서 뭐 한다고 했어? 절대값 씌운다 그랬지. 그럼 0,-1이 아니라 몇? 다시 0,1이 만들어지고 위에서 이렇게 갔다가 여기다 네.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만들어지겠지. 정근선도 됐니 여기까지? 네. 됐어? 그럼 정근선 어딘데? 여기. Y는 Y는 2. 이렇게. 그래서 이걸 볼 때도 똑같다고. 어차피 뭐 고정점하고 정근선 따지면서 들어가는 거야. 자, 근데 여기다 이제 뭐 하면 돼? 옆에다가 는 K. 됐어? 네. 실근이 몇 개? 2개. 뭐 2개. 그럼 어디? 정근선 아래서부터 얘 위에 이렇게 만들면 되는 거지. 실근이 1개. 그럼 정근선보다 위에
그리고 X축. 정근선이 그 실근 없음. 왜 아래. 맨 아래. 그러면 이렇게 들어가면 돼. 실근을 X라고 얘기하겠습니다. FK라고 얘기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해놓고서 FK 더하기 FK1 더하기 FK2 이꼴 4가 될 수 있도록 만드세요. 어디야? 둘 다 여기 있어야 되겠네. 네. 3되는 정도 없으니까. FK1 더하기 FK2가 2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주세요. 이 여기나 여기랑 여기 아니면 얘랑 위에 아니면 여기 둘 이렇게 만들 수 있는 거예요. 네. FK1, 2 더한 게 뭐? 1이 뭐 될 수 있게 만들어주세요. 하면 뭐? 1 영하고요. 위에 있는 걸 아래. 근데 이제 거기서 뭘 하냐? 거기다 이제 라스트 진짜 마지막 하나만 주고 할게. 제일 마지막 하나만 주고 할게. 거기다 뭐 하냐? K1과 K2에다가 관계를 집어넣어. K1하고 K2는 4 차이가 납니다. 이런 식으로. K1하고 K2를 곱했을 때 음수가 나와야 됩니다. K1하고 K2를 곱했을 때는 무엇이 나와야 됩니다. K1하고 K2를 더했을 때, 뺐을 때, 나눴을 때, 곱했을 때, 뭐를 했을 때 이렇게 나옵니다. 뭐 4K1 더하기 5K2는 이렇게 나옵니다. 하는 식으로 이제 K1하고 K2의 관계를 집어넣어주면 그게 얘를 대신해 줍니다. 자 뭐야? 상수함수잖아. 그치? 상수함수잖아. 변수가 없잖아. 다 됐다고. 근데 이거 하나 넣어주면 된다. 그게 요즘 얘를 대신해 주는 문제가 많죠. 그래서 내신도 오히려 얘가 더 나아요. 관계를 가져가는 거죠.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네. 자 필기합시다. 너무 판서 그지같이 해가지고 필기하고 하면 넘어가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근데 저기 맨 마지막 제일 어려운 문제가 안 나오는 게 그 킬러가 이제 중킬러로 바뀌어가지고. 네 맞아요. 요즘에 킬러가 지수로그에서 나와도 제가 안 나오더라고요. 너무 어렵고 시간도 너무 지저분하게 걸리고 솔직히 말해서 쟤는 좀 지워져야 되는 문제가 맞는 것 같아요. 아무 생각해도. 아 변변수는 진짜 너무 어려워요. 그거는. 옛날에 몇 년 전에 강사 초창기 때 이 변변수 문제를 수업하다가 그날 그 수업 1시간 동안 그 문제가 푼 적이 있어요. 너무 어려워. 그런 애들이 막 정답률 3% 나오고 막 그러니까. 우리 심슨 그런 거 잘 풀어줬어. 잘 찍더라. 대충 이거 아니겠냐? 막 이러면서 그냥 쭉 풀더라. 다 맞춰. 미친 거. 저희 때는 근데 또 수능 트렌드가 바뀌는 거 아니에요? 내년 걸 봐야 돼요. 내년 걸 한번 보고 난 다음에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네가 말하는 게 맞아요. 니네 때는 트렌드가 좀 바뀔 거예요. 근데 수능이 갑자기 급변하지는 않아요, 잘. 근데 지금은 좀 급변할 수 있는데 범위 자체가 이제 달라지다 보니까 근데 공통범위가 달라지는 건 아니니까 혹시 모르지 네 말대로 만약에 확통이 들어가서 수능이 난이도가 낮아질 거다 하면 쟤를 다시 바꿀 수도 있긴 하겠지. 쟤를 준킬러에 바꿀 수도 있겠지. 그럼 등급가 쫙 떨어지지 그냥. 근데 이거는 얘는 잠깐만 얘 있잖아 변변수 문제는 네. 지수함수 로그함수라서 변변수 문제가 초킬러 문제로 작용하는 거지. 만약에 미분이나 적분 파트로 넘어가면 어차피 다항함수잖아. 네. 2차함수 3차함수잖아. 그런 애들은 변변수 나와도 괜찮아. 그런 애들은 정밀도 올릴 수 있거든. 근데 지수함수랑 로그함수는 아무래도 우리랑 아직 어색한 함수다 보니까 아니면 아예 싸가지 없게 이럴 때가 있어. 유리함수랑 지수함수 무리함수랑 막 로그함수 막 이럴 때도 있어. 교점을 싸가지 않게 눈에 없어 그런 문제들. 네, 근데 얘네가 정밀도를 못 높이는 이유가 대표점이 굳이 해봤자 0,1, 1,0 그거밖에 없어. 정밀도를 못 올린다가 아니야. 정밀도 올릴 수 있어. 올릴 수 있는데 어차피 그러면은 너는 이렇게 만난다니까. 로그 AB X 이렇게 만날 수 있다니까. AB X 플러스 C 이렇게 만날 수 있다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고정점이라는 게 있잖아. 근데 그 고정점도 사실 어느 정도 힌트가 있어줘야지 고정점인데. 네. 이렇게 버리면 고정점이라고 해봤자 B분의 C 아니야? B분의 마이너스 C 플러스 B 뭐 이렇게 만들어야 되거든. 아니 좀 헷갈려 그럼. 그러면 어떻게 문제를 풀어? 변변수 문제 나오면 어떻게 푸냐고요? 네. 나중에 보여줄게요. 그래서 변변수 문제 나올 때는 쌤도 진짜 침묵 딱 하고 멈춰서 들어가요. 그냥 천천히 해요. 정말 천천히 풀어요. 변변수 문제는. 근데 쌤 수능 때는 변변수 안 나왔어. 근데 그거는 만약에 풀었으면 오답을 할 때, 그러니까 한번 다시 검토를 할 때 어떻게 해요? 검토할 시간이 없지 않을까? 변변수 문제가 나왔다는 거. 일단 틀린 생각하면 돼요.
근데 솔직히 말해서 변변수 문제는 틀려도 돼. 왠지 알아? 그냥 그거 까도 96점이잖아. 이거 충분히 나온다고. 까고 들어가도 돼. 그냥. 이번 수능이 불수능이었어요. 난 이번 수능 별로 안 어렵던데. 다른 과목은 국어가 리얼 불이었다는데. 그냥 영어가 말이 안 돼. 거기는 헬게 틀려 있었다는데 국어랑 영어는. 영어는 뭐 1등급이 4%가 안 나왔다던데. 2.6%로 내가 봤을 때 그 불장난 제대로 한 거고. 국어랑 영어는. 다 잘렸다는 거. 그거. 수학은 별로 안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래도. 저기서 그 변수가 없다고 하면 이해. 그러니까 변수가 없는 거지. 항상 얘는 변수 없잖아. 봐봐. 저기 2의 x제곱 마이너스 2잖아 그냥. 변수 없다고 쟤는. 근데 저기 변수를 만약에 넣을 수 있지. 뭐 2의 x제곱 마이너스 a 이런 식으로. 그럼 이제 a가 양수냐 음수냐 0이냐 이걸로 또 구분지어서 들어가는 거야. 0까지 필요 없어. 양수냐 음수를 또 구분지는 거야. 됐니 여기까지? 선생님. 야 민준아 지금 카메라 한 번만 들어봐. 찍히고 있냐 안 찍히고 있냐? 지키고. 오케이. 뭔가 개념사를 쓰고 이렇게 개념사를 쓰고 가오가 하는 거. 강의사 가오는 이런 걸로 찍는 거. 기어대기? 쌤 아는 형은 농비어천가 처음부터 끝까지 다 외우고 있거든. 그러니까 그 형은 그런 걸 다 외워. 그러니까 그 형이 그 형이거든. 또라이가. 근데 그 형은 시를 외우는 게 아니야. 소설도 다 외워. 시랑 소설 웬만한 건 다 외워. 그리고 뭐라 하는 줄 알아? 야 강사가 수업을 하는데 책을 봐? 가오 떨어지게? 그러면서 지는 그냥 처음부터 이렇게 나 책 없어 지금. 원래 키보드 이렇게 강사가 가오 없이 막 그런 걸 빡 이래 그래서 뭐래 지도 왜 이러고 있는 거 같은데. 근데 그 형 수업 영상을 한번 봤어. 아니 현장에서도 봤고 수업을. 진짜요? 근처에 있어. 아 근처는 아닌데 거리가 좀 있는데 옛날에 있었던 학원 근처기도 하고 근데 이제 그때 뭐였지 토요일 퇴근하고 그 형이랑 만나기로 했는데 그 형이 뭐 자기 학원 근처로 오라는 거야. 그럼 갔어. 근데 뭐 갈 데가 없대? 그래서 에이씨 뭐하지? 이러고 있다가 코인 노래방을 가야 되나 PC방을 가야 되나 이러고 있었는데 그 형이 그냥 학원 와서 앉아 있으래. 커피도 마시고. 그래서 그래 알았어 가 있을게 하고 이제 그 형 학원에 들어갔는데 그 형 수업 중이더라고. 계속 수업하고 있더라고. 그래서 뭐야? 어쩌라는 거야? 이러고 있다가 야 너 들어와봐 이러는 거야. 뭐내 지 학생인 줄 알았다. 갑자기 야 너 들어와봐 이러길래 뭐야 저 미친놈이 진짜로. 그래서 들어갔지. 그랬더니 뭐 야 쟤 어때? 잘생겼지? 내 동생이야 막 이러고 있는 거야. 그래서 저 개또라이 새끼 저거 왜 저러는 거야 이러고 있는데 나중에 막 수업을 하더라고. 그래서 그냥 갔거든? 근데 보는데 진짜 뭔 생각이 드는 줄 알아? 쟤는 진짜 또라이다. 나도 내 수업 또라이라고 생각하지만 쟤는 진짜 또라이다. 어떤 게 일단 책을 안 보는 것도 안 보는 건데 다 적어 그냥 막 야 이 문단에 뭐 있지? 막 이러면 다 말해. 이래가지고 와 저 양반 국어 1타 맞네. 국어 졸라 잘하네. 그러다 갑자기 나한테 야 근데 니네 요즘 수학 성적 안 나온다 하지 않았냐? 이러더니 갑자기 야 나와 너가 수업해 이러더라고. 그래서 이씨 이 레파토리가 나 국어 나 그 고등학교 때 수학 선생님들이 나한테 했던 레파토리인데 싶어가지고 선생님 저는 계약상 여길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나한테 그냥 와서 하래. 그래서 오케이 뭐 지역구도 다르고 뭐니까 여기는 오케이 합시다 해가지고 이제 수학을 풀었을까 그래서 그러고 놀아 한 번씩. 강사들끼리 그러고 놀아. 집안 강사들. 내가 그 형 꼬실게. 유명한 사람이 유명하냐고? 유명해. 근데 막 그렇게 유명한 게 아니라 그냥 그 지역에서 유명해. 그 지역에서 나름 네임드인가 봐. 이거 알람이야. 12시에 운동하는 시간. 운동하는 시간. 선생님도 신도림에서 데이터. 그래서 그 형이 맞았어. 자 다음 들어가자. 역함수 관계. 이제 또 심한 조금만 더 들어갈게요. 뭐냐면 맨날 이야기해서 미안한데 이것도 맨날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레파토리가
그 신도림고 이번이 아니죠. 저번 시험 도형의 방정식이 있었던 시험에서 외심하고 내심 문제 나왔었죠. 근데 그 외심 내심 나왔을 때 애들이 판단 안 하고 들어가서 단순 계산으로 문제를 치고 들어가거든. 외심 내심 문제 나왔을 때 단순히 그냥 길이 같음 이렇게 해가지고 그 막 점과 정사의 거리 공식 3번 써가서 문제 막 그랬거든. 그게 아니죠. 뭘 보라고 했어? 외심 문제가 딱 나오면 무슨 문제인지부터 먼저 확인하라고 했어. 직각삼각형인지부터 먼저 확인하라고 했어. 기억나죠? 근데 그거 확인 안 하고 들어가면 뭐 하는 거야? 계산 다 터지는 거야. 거기서부터 이제. 그렇잖아. 근데 직각삼각형이거든. 그런 문제들은 웬만하면 외심 문제들은. 자 그러면 역함수 관계 문제를 이야기하면서 왜 갑자기 그 말을 꺼냈냐? 역함수가 아닌 것처럼 보이면서 역함수인 새끼들이 있다고. 그래서 이거는 하나의 자세일 뿐이야. 외심 문제가 나왔을 때 하나의 자세가 뭐였어? 보고. 근데 너 필기하고 있지? 네. 계속 그 똑같은 자세였던 거 같아가지고. 네. 아니, 계속 책도 펴놓고 계속 그 자세인 거 같아가지고. 자 다시. 자 외심 문제가 나왔을 때 기본 자세가 뭐야? 이 삼각형에 대한 판단을 해야겠다였던 거잖아. 네. 맞지? 그러면 지수로그 문제가 나왔을 때 기본 자세는 뭐인 거야? 역함수인. 역함수인지 판단한다요. 오케이? 역함수 관계라는 게 뭘 제일 일단 스타트를 할 때 시작을 뭘로 잡는 거냐면 너네가 역함수 관계일까? 라는 질문에서부터 먼저 시작을 한번 해보면 좋아. 왜? 역함수 관계라는 것만으로도 풀이가 깔끔해져. 외심에서 직각삼각형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도 뭐가 만들어져? 그냥 직방으로 끝나 걔는. 근데 이게 됐냐 안 됐냐가 엄청나게 크게 갈리는 질문이라고. 그래서 앞에서도 설명했잖아. 걔네들이 역함수 관계에 있고 역함수 관계에 있을 때 이런 것들이 만들어진다는 거 다 설명을 해줬잖아. 여기서 똑같아. 자 y는 2에 x제곱 플러스 1 아니 마이너스 1 플러스 1 이렇게 하나 일단 쳐보자. 됐지? 자 그 다음 y는 로그 2 x 마이너스 1 플러스 1 이렇게 나왔다고. 됐니? 자 그럼 이거 뭐야? 역함수 관계 아니야? 왜 역함수 관계야? 그러니까 처음에 로그 EX랑 그냥 EX로 놓고 그 다음에 중간에 1,1 잘 얘기했어. 기본 도형을 먼저 생각하라고 하는 거지. 기본 도형을 먼저 이야기 한번 해봐. y는 2의 x제곱일 거야. 얘는 y는 로그 2x일 것이고. 네. 근데 얘는 x축을 얼만큼? 1만큼, y축을 얼만큼? 1만큼, 얘는 x축을 얼만큼? 1만큼, y축을 얼만큼? 1만큼 이렇게 이동하는 거잖아. 네. 그럼 이동이 똑같아, 달라? 똑같아요. 똑같지. 그럼 뭐가 되는 거야, 얘가? 역함수 관계가 만들어진다고 지금. 네. 무슨 말인지 알겠어, 여기까지? 여기까지 됐어? 그러니까 얘가 얘랑 같고 얘가 얘랑 같은지를 보라고. 네. 어차피 역함수 관계가 만들어지는 건 맞으니까. 그러니까 미안해 설명입니다. 얘가 얘랑 같은지 보라고. 그러니까 얘가 이렇게 만들어졌을 거 아니야. 이 상태 그대로 이렇게 끌고 가고 이렇게 당겨가고 이런 느낌인 거잖아. 이렇게 위로 올렸다 내렸다 하는 거잖아. 그래서 이거의 이동을 봤을 때 지금 얘네를 먼저 확인을 했어. 그럼 너희가 뭐라는 걸 알 수가 있어? 너네 역함수 관계에 있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겠네. 여기까지 됐어? 그럼 역함수 관계라는 걸 체크를 했다는 것만으로도 니들이 풀이할 때 뭐 할 수 있어? 훨씬 풀이가 깔끔해질 수 있다. 그럼 얘네들이 만약에 교점을 잡으라고 그랬어. 야 지수함수랑 로그함수의 교점을 잡으라고 하는 문제는 갖다 버리면 돼. 못 풀어. 지수랑 로그를 연결이 되는 건 맞지. 근데 그거 하려고 하면 얘한테 밑에다 뭐 2를 집어넣어야 될 거 아니야. 네. 2의 제곱을 거둘 거 아니야. 그래야지 로그가 사라질 거 아니야. 그럼 얘는 또 2를 또 여기다 또 씌워야 돼. 응? 그러면 이제 뭐 4의 x-1은 뭐 어이씨 또 갑자기 또 지수함수랑 또 1차 함수의 또 관계가 만들어지는 거야. 네. 연명 아니냐? 진짜? 몇 번을 해야 되는 거야 그러면 너무 힘들잖아. 이 관계가 파악이 됐다는 이유만으로 얘네들의 교점은 어디서 만들어진다? 역함수와의 교점이니까 누구에서 만들어진다? 닥쳐! Y는 X 플러스 K. y는 x하고 또! Y 마이너스. 그렇지 y 마이너스 x 플러스 k까지. 하지만 그것도 닥쳐! 뭐라고 해야 돼? 뭐래? 그 유리함. 그래 맞아. 증가 상태 감소 상태도 맞는데 뭘 얘기하고 싶은 거냐면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k라고 하지 말라니까. 그게 맞아.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k는 맞아. 근데 네가 얘기해봐. 네 나한테 상식에서 이거 질문했잖아. 네가 나한테 해놓고서 이거 이렇게 하면 되는군요 하고 들어갔잖아. 연주 생각이 시작해서. x, y랑 y, x. 그래. a, b랑 b, 1 그렇게 얘기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k 위에 있다는 게 이거 위에 있다는 게 그 두 좌표가
부좌표가 y는 x에 대한 대칭을 이루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줄 수 있는 거야. 그럼 y는 x에 대한 대칭을 이루고 있다는 건 a, b하고 b, a라고 얘기해주면 되는 거야. 네. 그래서 그러면 이렇게 얘기해요. a, b, b, a, c, c 이렇게. 됐어 여기까지. 그럼 역함수와의 교점 어디서 만들어진다? 물론 이제 거기서 이제 그 설명 안 하는 거야. 증가 상태, 감소 상태는. 증가 상태는 y는 x 위에서, 감소 상태는 y는 x 위에서와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k인데 그딴 거 갖다 버리고 c, c, a, b, b, a 이렇게 만들어주면 되는 거야. 네. 됐지? 자, 옛날 수능에서 요게 나왔었다 보니까 감소 상태로 역함수가 문제도 나왔다. 그때 제대로 당한 겁니다. 그 전까지는 선생님들이 다 설명했겠다고. y는 x 위에서 만들어진다. 역함수랑 일반 함수의 교점 y는 x 위에서 만들어져 이렇게 설명했다고. 근데 연병 딱 나와버렸네. 오답률 쫙 올라가 버리네. 어디에서? 얘에서. 뭐 지수함수 로그함수였어 그 문제. 무슨 말인지 알겠지? 지수함수 로그함수에서는 꼭 역함수 관계가 물어보고 역함수 관계가 나왔다는 건 증가와 감소로 꼭 구분 지어서 문제를 풀어줘야 되는 거야. 그때 대한민국을 놀래켰던 문제가 지수함수랑 로그함수 역함수인데 감소 상태였기 때문에 그때 애들이 다 y는 x 위, y는 x 위 이러고 있다가 다 낚여가지고 문제 오답률이 올라갔거든. 그래서 이건 기본 자세인 거야. 뭐 역함수 관계인지를 확인한다. 무슨 말인지 알겠지? 역함수 관계인지를 한번 확인해 보고 문제를 풀어줘야 되는 거고. 그리고 y는 x 대칭성을 이용해서 a, b, b, a 이것도 같이 기억을 해줘야 한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됐니 여기까지? 네. 근데 이거 지수함수 x 이동량이랑 로그함수 y 이동량이 같은 거예요? 됐냐고? 진짜 된 거야? 쟤네가 이동을 잘못하면 y는 x 대칭이 아니잖아요. 얘네 이동. 그게 이제야 나와? 근데 아까 말하려 했는데 너무 수업 열심히 하고. 이거 뭐야? 역함수 아니야. 역함수 아니라고 쟤네들은. 무슨 말인지 알겠어? 얘네들 역함수 관계가 된다는 거지 역함수가 아니라고. 너희들은 역함수야가 아니라 역함수랑 비슷한 성질을 가져간다는 거야. 그럼 그것만 훔쳐오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역함수 관계냐 물어보면 no. 역함수 아니야. 왜? 봐봐. 이렇게 생겼고 이렇게 생겼을 때 역함수였잖아. 네. 근데 얘네가 이렇게 당겨져서 갔어 둘 다. 네. 아, 야 그러면 y는 x가 이렇게 있으면 얘가 이렇게 생겼던 애가 얘는 고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얘는 20% 옆으로 이렇게 왔다고. 역함수야? 아니죠. 역함수 아니야. 근데 역함수의 성질은 띄어? 네. 그건 역함수의 성질은 띄어.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그것만 훔쳐와. 역함수의 성질만 훔쳐와. 쟤네가 어떤 선을 기준으로 서로가 대칭점이 만들어져 있구나. 요것만 훔쳐오는 거야. 무슨 말인지 여기까지 이해됐어? 다시 얘기할게. 뭐라고? 역함수 아니야. 근데 역함수 성질을 훔쳐올 수 있어. 그걸 훔쳐와서 풀라고 하는 거야 내 말은. 그걸 훔쳐서 풀었을 때 뭐 할 수 있으니까 훨씬 풀이도 더 빨라지고 깔끔해지고 좋아지니까. 여기까지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습니까? 네. 여기까지 이해됐어? 네. 오케이. 자 필기합시다. 선생님 저기 있는 두 함수는 그 같은 비율로 움직이는 거니까 그냥 좀 네. 함수. 얘는 역함수 맞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내가 말했잖아. 역함수 관계를 훔쳐오라고 그냥. 알겠습니다. 그럼 지수함수가 x로 a 이동하면은 로그함수가 y로 a 더 이동하는 거예요? 뭐라고? 지수함수가 x로 a 이동하면은 아 그냥 봐봐. 보여줄게. 역함수 만들려면 뭐 해야 돼? 바꿔야 되지. 네. y-1이죠. 그럼 x-1은 2에 y-1이죠. 로그 쇼. 로그 2에 x-1은 y-1 이렇게 만들 수 있죠. 네. y 로그 이. 2에 x마이너스 1 플러스. 이렇게 만들어줄 수 있죠. 네. 얘는 똑같이 움직였으니까 역함수라고 아예 얘기를 할 수가 있고 이게 다르게 움직인다고 하더라도 그거 가지고 역함수 관계를 같이 써먹으라고. 알겠지? 그럼 밑이 만약에 같으면 약간 역함수라고 의심하고. 의심하고 들어가는 거야. 맞아. 그러면 그 y는 x 하나 두고 이동한 것만큼 약간 이동해서 대칭축 잡고 해요. 뭐라고? 그러니까 그 y는 x 직선 준 다음에 평행 이동한 만큼 직선 이동시켜서 대칭축. 그렇지. y는 x잖아. 얘가 지금 1, 1로 이동했잖아. 그럼 1, 1로 이동해. 1, 1 이렇게 이동이 되겠지. 그럼 y는 x가 1, 1로 이동하면 뭐가 만들어져?
똑같이 y는 x야. 그래서 y는 x 대칭이야 이것도. 2, 1로 이동하면 저거는 1, 2로 이동해요. 그렇지. 정 아니면 고정점 잡고 들어가도 괜찮아. 얘는 고정점 몇 컴마야? 1,2죠. 얘는 2,1이죠. 이거 걸르고 가는 것도 좀 빠른 내 의심 방법 중에 하나. 나는 의심할 때 뭐 하냐면 고정점 보고 지워도 되니? 아 졸라 힘들어. 이해됐지? 지워도 지워야 되는데 일어나기 싫다. 아 일어나야 돼. 몇 문제 나온다고 했어? 지수한 부분 감수 3.3문제라고 얘기했지? 평균치로 따졌을 때. 네. 그래서 3.3문제 중에서 이제 어떻게 떠준 문제들도 있는 거고, 그렇지? 그러면 혹시 너희들 생각에 한 파트에서 수능의 4분의 1이 나오면 어때? 엄청 많이 나오죠. 엄청 많이 나오는 거지. 네. 한 파트에서 4분의 1이 나오는 거면 학통에서 그런 문제가 있어. 그런 파트가 4분의 1이 출제되는 파트가 있어.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알고 있으면 너희들이 수업을 들을 때 어떻게 되겠어? 확실히 딱 포커스가 꽂히겠지. 네. 아 여기서는 4분의 1이나 나와? 미쳤네. 그래서 어제 학통은 딱 그 수업이었거든. 고3 때. 고3을 수업하면서 야 조건부엉이 여기 평균치 2문제. 그러니까 얘네들이 듣더니 2문제 이러고 있는 거야. 근데 2문제면은 4분의 1이 4분의 1이야. 8문제 중에 2문제 나오는 거야. 진짜 많이 나오는 거야. 그랬더니 애들이 뭔가 체감을 못 하더라고. 그래서 야 이렇게 되면 비율상 이렇게 되는 건데 미친 거 아니야? 미친 개 많이 나오네. 하루 이렇게 나오더라고. 그래서 얘기하는데 앞으로는 수업 시간에 맨날 이야기를 할 거야. 평가원에서 몇 문제 정도 출제가 된다. 왜? 평가원의 비율은 이퀄 대한민국 수학의 중요도 비율이야. 어느 정도. 그래서 그럼 봐봐. 나중에 생각해봐. 지수함수 파트를 했어. 그리고 이제 중간고사 시즌이라고 해봐. 지수함수 파트를 했어. 야 지수함수는 3.3문제야 이랬어. 근데 삼각함수를 들어갔어. 야 삼각함수는 4문제 나와 했는데 근데 너희들은 여기서 일부밖에 안 나오잖아. 그럼 앞에 파트는 몇 문제 나오냐? 1.5문제 나와. 이렇게 얘기했어 내가. 그럼 니들이 그 해 중간고사를 공부하면서 뭘 더 메인으로 생각하게 될까? 비율 지수함수를 훨씬 더 메인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겠지. 왜? 지수함수는 3.3문제인데 지수함수 로그함수 3.3문제인데 니들이 배우는 삼각함수 그거는 1.5문제밖에 안 나와. 아, 그 중간고사에서? 중간고사 보니까 기말고사 보기로 넘어가면 되지. 좀 그렇게 되는 거야. 근데 야 그럼 뒤에서는 야 2.5문제가 나와. 수열에서는
네 문제가 나와. 그럼 뭐가 중요할까? 수요일이지. 수열이 중요하겠지. 근데 그렇지도 않아 사실. 뭐가 그렇지도 않은 거냐면 1.5, 2.5가 아니라 1하고 3이야 거의. 그러니까 이걸 양 대비 비율로 봐야 된다고. 양 대비 비율로 보라는 게 뭐냐면 얘는 절반으로 줄였는데 여기서 세 문제가 나오는 거야. 얘는 한 파트가 다 나왔는데 여기서 네 문제가 나오는 거야. 그럼 누가 더 높은 거야? 상관없어. 상관없어. 그래서 양 대비 비율로 이야기하는 거. 랭티야. 삼각함수 뒷개념들이 꽤 나인 거고 보니까. 됐나요 여기까지? 자 그럼 나 이제 함수 얘기는 다 했어. 함수 얘기를 다 했으니까 이제 방정식으로 들어갈 거야. 마지막이야 방정식. 방부등식인데 나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해. 방부등식은 지수함수, 로그함수의 방부등식은 난이도가 전혀 없다라고 나는 생각을 하는 편이야. 왜? 무엇만 한다면? 범위만 잡으면 무엇만 한다면? 시간. 시간만 한다면 사실 얘는 고등학교 1학년 수준에서 문제가 끝나거든. 오케이? 고1 수준에서만 끝나거든. 그럼 이 방부등식에서는 주의할 게 뭐야? 시간을 한다 뿐이거든. 그럼 봐봐. 호랑이는 뒤져서 뭘 넘기냐? 그럼 문자는 뒤져서 뭘 넘기냐? 문자요. 문자는 죽으면 뭘 넘길까? 가풀. 진짜. 너밖에 없는 것 같아. 문과는 여기서 너밖에 없어. 문자가 죽으면 뭘 넘길까? 문자가 죽었다는 게 뭔 뜻일까? 사라졌어요. 사라졌다는 아, 얘기겠지. 생략돼. 그거. 치환이겠지. 그러니까. 치환이 됐다. 문자가 치환이 되면 뭘 남길까? 문자가 죽으면 뭘 남길까? 다른 새로운 문제는 범위. 범위를 남긴다. 아, 문자는 죽으면 무엇을 남길까? 범위. 범위를 남긴다. 중요한 거죠. 메모시죠. 문자는 죽으면 치환되면 뭘 남긴다? 범위를 남긴다. 자, 그래서 뭐가 중요하냐? 그래서 니들이 함수에서의 시역에 대한 공부가 제대로 이루어져 있어야 된다. 자, 지수함수의 취역은 양수, 로그함수의 취역은 실수 전체. 이런 녀석들 공부가 잘 돼 있어야 된다. 네. 그치? 조심할 거 하나 있어. 뭐 있을까? 뭐 있을까? 자, 어차피 수업은 다 똑같아. 문자가 뒤져서 뭘 남겨? 범위를 남겨. 4x제곱의 범위는 몇이야? 0보다 크거나 0보다 크다. 맞지? 네. 0보다 크다. 이런 범위가 만들어지겠지. 자, 말고요. 실제자가 의도적으로 뭘 할 때가 있냐면 범위를 숨길 때가 있어요. 정확해요. 범위를 숨기는 조건이 안 들어져요. 자, 요것도 출제 포인트입니다. 그게 뭔데요? 하면 범위를 숨기는 방법은 a의 x제곱 예, 맞아요. 마이너스 x제곱을 이걸 늘 치환해야 돼. 그러면 a의 x제곱 플러스 a의 마이너스 x제곱은 치환시킬 수 있어 없어? 있지. 있죠. 바꿀 수 있겠지. 근데 그럼 치환시켰으니까 뒤졌으니까 뭘 남겨? 범위를 남겨야 돼. 그러면 a의 x제곱 플러스 a의 마이너스 x제곱은 일단 얘부터 뭐 서술형 준비부터 ax제곱 a 마이너스 x제곱 모두 양수일 것이다. 그럼 양수의 합이기 때문에 뭘 쓸 수 있을 것이다? 한술기하를 쓸 수 있을 것이다. 그럼 ax의 제곱 플러스 a의 마이너스 x제곱은 크거나 같을 것이다. 2배의 루트 9보다 크거나 같을 것이다. 네. 그래서 얘는 2보다 크거나 같을 것이다. 이걸로 뭘 한다? 숨긴다. 뭐를? 범위를. 범위를요. 출제 포인트이자 주의 포인트입니다. 자, 출제 포인트이자 주의 포인트입니다. 오케이? 자, 한 번만 더 가자.
진수 조건, 밑조건, 함수로 따지면 점근선을 고려하지 않는 고려해요. 는 지수로그 방정식 부등식은 없다. 정말 내가 읍과적 지식이 있고 외과적 지식이 있어서 니네 머리를 쪼갤 수만 있다면 오늘 당장 니네 머리를 쪼개서 못으로 한 땀 한 땀 새겨주고 싶어요. 뭐? 진수조건, 밑조건, 함수에선 점근선을 고려하지 않는 뭐는? 지수와 로그의 방정식은 있다 없다? 없다. 이거는 내가 니네 시험 볼 때까지 10,000번을 이야기해도 넘치지 않아요. 진짜. 이거 무조건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주의도 써야 될 것이고 필수도 필수로 써요. 제발 부탁할게. 진짜 제발 부탁할게. 제발 부탁할게. 왜 부탁하는 거냐면 내가 작년에 이 부탁을 안 했어. 왜? 작년에 이 꼼꼼했대. 시험 볼 때 실수를 많이 안 하거든. 근데 올해 장고 새끼들 보고 있으면 어? 아, 임성윤이 장고지. 장고 5명인데 왜 3명밖에 없나? 자, 올해 장고 새끼들. 그러고 새끼는 괜찮고. 그러고 새끼는 실수 별로 안 하더라고. 얘 진짜 내가 내 아들이라서 그런가. 역시 김치들이 공부를 잘해, 그치? 여기 김치 또 누구 있어? 역시 우리 문과에서 공부 잘해. 문과에서 꼼꼼해 또. 얘기해봐. 야, 문과한테 수학 배우는 새끼야. 얘기해봐. 문과한테 수학 배우는 문제용아. 근데 진짜 왜 문과 하시는 거예요? 말했잖아요. 작가 하려고 문과 갔다고. 작가가 되고 싶었다니까요. 방송 작가, 드라마 작가가 되고 싶었다니까요. 그래서 문과를 갔다니까요. 근데 갔는데 수학이 너무 좋았다니까요. 말해줬잖아. 나 고등학교 2학년 때 문과일과 선택할 때 학교 쌤한테 뺨 맞았다고. 문과 가지마! 이랬는데 싫어요. 이랬다가 갑자기 그 진영기 쌤이 나한테 일로와. 아니 정영기다. 진영기 담임이었고 정영기 쌤이 나한테 일로와. 나는 지수 7구거든? 때릴게 이러잖아. 확 때려. 문과 가서 말이야. 왜냐면 수학하고 과학 전부 6이었거든. 어쩔 거야. 내 문과 가겠다. 인생 똑보다 해. 물론 그래도 대학 가서 수학을 다 동기를 했지만. 자, 문과한테 수학 배우는 이 하등한 녀석들아, 요 정도는 생각해줄 수 있지? 이 3개 박스 정도는? 네. 그치? 아무리 니들이 하등 종족이라고 해도 이것들은 할 수 있지? 그치? 야, 믿는다. 이거 3개는 절대 실수하지 말자 우리. 자, 그건 내가 안 쓸게. 그리고 너희들 조금은 리스펙하는 마음으로 부등식에서 부등호 방향 조심해라. 걔는 말 안 할게. 오케이? 네. 됐어? 네. 사실 근데 부등호 방향 조심해야 돼. 뭘 조심해야 되면 성립 안 할 때가 더 많아. 방향 안 바꾸면. 애들이 안 바꾸고 그냥 이렇게 가다 보면 내가 마지막에 생각하면 되지 않을까 했을 때 안 풀리는 경우가 더 많아. 그래서 부등호 방향 먼저 해결해줘야 돼. 알겠지? 네. 걔도 적어주세요. 그러면 얘들아 무조건 치워내야 될까? 그건 아니에요. 그러면 언제는 치워놔야 돼? 생략 때문에 그건. 그렇지. 밑이 같으면 치워놔야 돼. 걔네 이거 어디 썼지? 스카 하는데 지우개를 안 들고 가서 옆에다 풀 때 하면. 그거 안 적어도 되지. 그냥 기본 풀이는 말 안 해도 되지. 위치를 갖게 하고 뭐 식을 정리하고 뭐 이런 건 말 안 해도 돼.
이미 이건 숙제였어가지고. 그니까 말 안 해도 되지? 근데 여기서도 성적이라서 나 이거 좀 지워 끌게요 잠깐만.